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지수 씨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파출부로 일하던 시절 저를 종처럼 부리던 부잣집 사모님을 예비사돈으로 다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제 정체를 싹 밝히고 제대로 되갚아준 아주 통쾌한 복수담입니다. 숨 한 번 크게 쉬고 가요. 자, 시작합니다. 20살 때부터 일찍 결혼을 해서 38배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뭐 늘 가정이 먼저지라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회사 동기와 하나년째 눈이 맞아 있더라고요. 제가 여보 설마 오해야라고 묻던 그날 밤 그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제게 던졌고 화면에 뜬 카톡 알림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빠 내일도 그 카페에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뒤로 저는 파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했거든요. 지수 씨, 이번 주도 월수금 오전 8시 반까지 오세요. 그 집 사모님 이름은 한정희. 49에 보석 장사 크게 하는 집 며느리였고 저는 그 집에서 거의 모하녀였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부려도 말로 해야지요. 지수 씨, 걸레는 발로 밟아서 빨면 더 잘 빠져요. 아, 허리 아프다는 말은 하지 말고. 지수 씨, 계단 모서리에 먼지 한 가닥 있네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지수 씨, 우리 요새 김치 모자라요. 집에서 담그신 거 있으면 한 통 가져다 줘요. 대금이요? 에이, 그런 거 따지실 분 아닌 줄 말끝이 늘 이렇게 비수였죠. 대금 얘기 꺼내면 아이고 사는 게 팍팍하셔서 그럴 수 있죠 하면서도 정작 돈은 미루고 그 대신 우리 집 초밥 남았는데 가져가실래요? 하며 남은 음식 한 통 쥐어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집 둘째 조카가 집에 놀러와서 장식장 앞에서 하품을 하더니 갑자기 소파 밑으로 들어간 제 귀걸이를 끄집어냈어요. 그 귀걸이는 제가 결혼 10주년에 남편에게 받은 그나마 쓸만한 버클 귀걸이였거든요. 퇴근길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집 소파 밑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어머, 이거 제 건데요? 라고 말하자 사모님이 제 앞에서 조카에게 눈짓을 하더니 제 귀걸이를 쥔 채로 말했죠. 지수 씨, 남의 물건을 집에까지 들고 다니는 습관은 고쳐야지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잃어버린 제 귀걸이에요. 여기 보세요. 뒷면에 JS 이니셜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킬킬거리며 이모, 요즘 유행하는 커스텀도 이니셜 색이던데? 하고 웃더군요. 사모님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제 귀걸이를 제게 휙 던져주며 말했어요. 뭐, 그럼 가져가요. 다음부턴 조심하고. 그날 제가 현관 앞에서 신발끈 묶다가 그 집 남편이 사모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희야, 파출 아주머니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 사람인데. 그 말에 사모님은 씩 웃으며 대꾸했죠. 여보, 집은 깨끗해야 하고 사람은 제자리를 알아야 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사람은 제자리를 알아야 해. 내 자리는 여기 바닥이구나. 그렇게 하나년을 버티고 저는 그 집을 그만뒀어요. 대신 제가 손이 빠르니까 이웃 아파트 단지의 파출 인력 매칭 앱에서 평점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입소문이 나서 정기 고객이 붙고 제가 맞춤형 정리수납 자격증까지 따면서 작은 팀을 꾸렸죠. 아침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예약이 꽉 차고 쉬는 날엔 회계 공부하고 세금 처리하고 고객 후기 관리하고 관리비를 줄이려고 물걸레 세제 희석률까지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팀이 동네 카페와 협업하고 이사 청소, 사무실 청소, 심지어 작은 빌라 관리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은요, 대학 들어가더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깔끔하고 차분한 아이였죠. 이름은 유진이. 어느 날 아들이 다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유진이 집에서 우리 엄마 뵙고 싶대. 저는 속으로 반짝였죠. 내 아이의 연애 예쁘게 응원하고 싶다.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던 건 그 아이 집안이 꽤 유복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유진이 엄마가 좀 깐깐하대. 근데 착한 분이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예의만 지키면 다 괜찮아. 그리고 운명의 날 예비사돈 상견례 겸 첫 만남 자리가 잡혔어요. 제가 요즘 관리 맡은 호텔 둘층 라운지에서 하기로 했죠. 그 호텔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몇 년간 청소팀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결국 시설관리, 외주 계약까지 따낸 곳이었어요. 제 명함에는 정리수납 컨설턴트 클린 매니지먼트라고 적혀 있죠. 저는 깔끔한 남색 수트에 낮은 굽구두를 신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라운지 매니저에게 부탁했죠.
오늘 7번 테이블 프라이버시 배려해주세요. 혹시 상황이 번거로워지면 제가 손들면 조용히 스피커 음량 낮춰주시고요. 라운지 문이 열리며 아들과 유진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 팔목에서 반짝이는 브레이슬릿, 입꼬리만 웃는 그 표정. 한정의 사모님, 제 심장이 쿵하고 또 한 번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제 구두 굽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이고 가슴 한가운데 단단한 흙덩이가 자리 잡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 지수 씨? 사모님이 첫눈에 저를 알아보더군요. 하지만 얼굴 근육은 곧 사돈의 표정으로 재빨리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디서 뵌 듯한 아유,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요즘 눈이 침침해서.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리엔 물잔이 놓이고 메뉴판이 돌았어요. 사모님이 슬쩍 제 손목을 보더니 옛날 귀걸이 얘길 꺼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이 곱게 나왔죠. 지수 아니 사돈댁 성함이? 유진이 아빠가 곁눈질로 묻자 사모님이 먼저 끼어들며 말했어요. 아이 여보, 신부 어머니께서 소개하시라고 두죠.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지수입니다. 이 아이 엄마고요. 짧고 똑 부러지게. 처음 10분은 평화로웠죠. 그런데 사모님이 슬쩍 옛버릇을 드러내더라고요. 우리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깔끔했어요. 주변 정돈이 안 되면 밥도 못 먹는 애라. 지수 사돈댁은 이런 자리 처음이시죠? 유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제 무릎 밑을 살짝 건드려 괜찮냐는 신호를 보냈고요. 제가 웃으며 네, 처음이지만 사람 만나는 건 늘 즐겁죠. 하고 넘기려는 순간 사모님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사정없이 때렸죠. 사실 제가 예전에 팥출 아주머니를 둔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좀 제 자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집에 와서 자기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에이그, 그런 분들 보면 좀 안쓰럽고 그렇죠? 라운지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웨이터가 멈칫했고 제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유진이는 엄마하고 낮게 불렀어요. 저는 찻잔을 다시 들고 가장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 아주머니가 혹시 저 아닐까요? 사모님 눈빛이 번개처럼 흔들렸어요. 어머, 무슨 말을 그럴 리가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엔 제가 정리수납 컨설턴트로 바뀐 첫해 사모님 댁에서 미지급된 임금 내역과 당시 제가 꾸준히 썼던 업무일지가 들어있었어요. 일지 맨 앞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거든요. 2월 12일 계단 모서리 먼지 지적. 귀걸이 오해. 사람은 제 자리를 알아야 해라는 말. 저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사람은 제 자리를 알아야 해. 유진이 아빠가 감탄사처럼 중얼거렸죠. 이게 사실이냐? 사모님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수첩을 뒤적거리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아유, 옛날 이야기 가지고 뭘 다 오해가 있었던 거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오해였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귀걸이 뒷면에 JS를 보여드렸고 사모님은 조카분의 농담을 듣고 저에게 휙 던져주셨어요. 그날 이후 제가 배운 건 제자리를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사모님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사돈이 될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는 좀 접어두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접기 전에 하나만 더요. 저는 제 명함을 꺼내 라운지 테이블 중앙에 놓았죠. 유진이가 그 명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엄마, 지수 어머니가 여기 호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 라운지 지금 우리 팀이 관리 계약을 맡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파출 아주머니가 아니고 누군가의 노동 가치를 남은 초밥 한 통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랑은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참지 못하고 탁 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그래요, 잘 됐네요. 하지만 제 딸이 그 집으로 시집 가는데 예의는 좀 배워야지요. 어른한테 너무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예의요? 저는 오늘 예의를 지키러 왔어요. 제 아이의 사랑을 존중하고 상대 집안을 존중하려고요. 다만 조롱과 멸시를 예의로 포장하는 건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요. 라운지 매니저가 제 신호를 보고 스피커 볼륨을 낮췄고 곡이 잦아들자 주변 테이블의 셔츠 소매가 조용해졌어요. 사모님의 표정은 식은 커피처럼 굳었습니다.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 오늘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사모님은 딸을 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번엔 내용 증명이었죠. 파출 당시 미지급된 임금과 부당 언행에 대한 법적 경고장 사본.
몇 해 전 저는 그 집을 상대로 임금 체불과 업무 중 모욕 관련 조정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사모님이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네. 그걸로 이렇게까지 하며 합의금을 건넸던 서류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한 장만 꺼내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저는 정리를 좋아해요. 물건도 마음도. 이건 제가 제 마음을 정리한 기록이에요. 사모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모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조건이라 이게 협박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탁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사람은 제자리를 알아야 해 같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유진이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서로의 직업과 환경을 평가절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럼 저는 과거를 종이처럼 접어서 컵받침 아래 깔아둘게요. 깔끔하게. 유진이 아빠가 아내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약속하자. 사모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제 쪽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약속할게요. 그렇게 상견례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어요. 설탕을 살짝 덜 넣은 커피처럼 씁쓸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몰랐어. 저는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죠.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돼. 그런데 여러분, 사이다는 한 모금으로 끝나면 아쉽잖아요. 후일담이 더 진해요. 상견례 이후 사모님은 본인 사교 모임에서 그날 일을 은근히 돌려 말하다가 내가 좀 억울했지 뭐야 라고 시작한 이야기가 모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달라져 갔대요. 그 모임 사람들 중엔 제 고객도 있었고 호텔 쪽 직원과 친한 분도 있었거든요.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지수 씨, 그분 예전에도 가사 도우미 분들한테 말 심하게 한 걸로 소문이 있던데 이번엔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해.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었죠. 소문은 사실보다 빨리 달려가니까요. 그리고 결혼 준비, 예식장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곳도 제가 납품하던 업체와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날 사모님이 혼주 대기실에서 이 꽃 색감이 너무 칙칙해. 이러면 사진이 안 나와요라고 볼멘 소리를 하길래 플래너가 난감해져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수님, 가능하시면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기실에서 꽃 샘플을 보며 침착하게 제안했죠. 톤다운 로즈의 밝은 안개, 그리고 샴페인 리본으로 결결을 살리면 혼주 드레스랑도 잘 맞아요. 무엇보다 사진에서 피부톤이 살아나요. 사모님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마치 처음 보는 듯 제 말을 경청하더군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목소리 속에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인정.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식 당일 반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축가가 끝나고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제게도 배움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렸죠. 사모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제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함부로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자리는 위아래가 아니라 곁이더군요. 제 딸 곁, 사돈댁 곁, 그리고 제 가족 곁. 제가 늦게 배운 예의를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잠자코 들었어요. 누군가의 사과가 늦더라도 제대로 된 말이면 가치가 있잖아요. 청중의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번져왔고 제 아들은 제 어깨를 감싸며 귓속말로 말했죠. 엄마 멋있어. 물론 세상사가 그렇게만 아름답게 흘러가진 않죠. 결혼식 후 한 달쯤 지나 사모님이 소속된 보석협회에서 내부 감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가혹한 발언을 한 녹취가 나왔대요. 그건 왜 당신이 거기 서 있냐 같은 식의 말들이요. 그 녹취는 협회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라갔고 결국 사과문과 교육 이수가 조건이 된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제게 전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협회장의 부인, 제 고객이었습니다. 지수 씨, 그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움이 제일 먼저 자신을 깎아먹는다는 걸. 그리고 법정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비용 일부를 두고 사모님과 플래너 사이에 작은 분쟁이 생겨 조정실에 함께 가게 됐어요. 사모님은 처음에 내가 VIP인데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정위원이 차분히 말했죠. VIP든 아니든 계약은 계약이고 노동의 가치는 정해진 대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지난날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정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에게 말했죠.
사람은 제 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꿔요. 사람은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사모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늦게 알아서 미안합니다. 회사 뒷소문도 재밌게 돌아다녔죠. 제가 운영하는 팀에 새로운 직원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팀장님, 혹시 그 유명한 라운지 상견례 사이다 레전드가 팀장님 맞으세요?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더니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팀장님 멋있다. 우리 팀장님은 진짜 정리의 여왕이 아니라 존중의 여왕이네. 그날 오후 우리는 더 세밀하게 현장 배치를 개선했고 퀄리티 체크리스트에 말의 온도 항목을 새로 추가했어요. 고객과 팀원에게 사용하는 말이 적절했는가? 저와 우리 팀은 그 체크박스를 늘 가장 먼저 채우고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따뜻했어요. 유진이는 어느 날 제게 메시지를 보냈죠. 지수 어머니, 그날 라운지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과거를 종이처럼 접어서 컵받침 아래 깔아두겠다는 말, 제가 평생 기억할게요. 고마워요. 제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며 농담을 해요. 엄마, 걸레는 발로 밟아 빨면 더 잘 빠진대. 라며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데 우리 집에선 그런 거 금지. 우리는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사이다 같았던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라운지 바닥에 떨어진 물기 때문에 미끄러질 뻔한 손님을 부축했고 그 사건으로 호텔에 감사 인사가 왔어요. 그날 오후 사모님이 조용히 라운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사돈, 이건 사과의 표시입니다. 고가의 보석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손수 만든 작은 은반지예요. 가운데 안 보이는 쪽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내어 안쪽을 봤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곁.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뜨끈해지더군요. 저는 반지를 돌려드리며 말했어요. 예뻐요. 하지만 받지 않을게요. 대신 그 글자를 마음에만 새겨주세요. 사모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그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곁.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팀원들과 출근 전 에스프레소 한 잔씩 마시고 작업복 주머니에 작은 포스트잇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오늘도 곁. 우리가 닦고 정리하는 건 바닥과 창틀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세우는 건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전엔 바닥만 보며 살았어요. 누군가의 말에 쪼그라들고 누군가의 눈치에 흔들렸죠.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고 제자리에서 제가 만든 가치를 당당히 말합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라는 소리 앞에서도 제 마음의 목소리는 더 크고 또렷해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헌신짝이 아닙니다. 그날 라운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이 이야기의 마침표로 다시 전할게요. 사람은 제 자리를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바닥만 보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만큼은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봐요. 나는 내 자리를 내가 만든다.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저는요, 그날 이후로 더 단단해졌고 제 아이도 더 따뜻해졌고 예비 사돈도 조금은 아니 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를 다시 존중하게 되었죠. 이제 누가 제게 묻습니다.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무서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 가치를 저 스스로 버리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제 팀은 현장으로 나갑니다. 체크리스트의 첫 줄은 늘 같아요. 말의 온도 따뜻함 유지.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 손글씨. 곁. 여러분 곁에도 그런 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가 함께하기려. 감사합니다.